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성입니다. 오늘은 집값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또 집값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잘 얘기 안 하지만, 저는 집값이 올라야 된다, 집값이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값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집값을 보면 최근에 기사가 몇 개 나왔는데 제일 눈에 띈 기사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집값이 제일 높은 게 21년 하반기에서 22년 초가 제일 높았거든요. 그때 최고가 대비 각 지역마다 최고가들이 이제 뭐 딱 같은 날짜는 아닐 테니까 최고가 대비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디까지 내려갔나 이런 건 다 무시하고 그 최고가 대비 얼마나 됐을까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용산은 96.7%, 그러니까 제일 최고가 대비 96.7이라는 거죠. 그리고 강남은 95.6, 서초구와 중구는 93,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는 82, 도봉구는 80, 노원구가 79.5, 그래서 서울 평균이 88.1, 그리고 경기도는 뭐 다양하지만 82.3. 그러면 결국 뭔가요? 비싼 데는 회복을 많이 했고 덜 비싼 데는 회복을 덜 했다는 소리잖아요. 절대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고점 대비 올라간 건데 결국은 비싼 동네가 더 회복을 많이 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날 거는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최고점이 갔을 때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개나 소나 다 올랐거든요. 그때 양극화가 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 다 오르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의 실패 뭐 이런 게 있으면서 야 아무도 못 믿어 일단 사고 보자 하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이후에 빠지게 되고 요번에 오를 때는 사람들이 조금 굉장히 조심하면서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드디어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퍼센트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비쌌던 거니까 점점 더 벌어지는 겁니다. 벌어지고 있는데 양극화가 더 일어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그 지방 활성화 대책? 지방의 부동산이 양극화가 너무 일어나니까 지방을 살려야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야말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한심한 수준의 대책이고요. 그거 가지고 지방이 활성화될 것 같지는 전혀 그렇진 않았고, 또 하나는 공급 대책을 곧 발표한다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또 지방에다 또 짓겠다는 소리인데 지방의 공급을 늘리는 게 과연 더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는 최근에 50년 주택담보대출 뭐 이게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거를 중지시키고 뭐 난리를 쳤는데도 지난주에 주담대가 8천억이 또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다 미루어 볼 때 제가 드는 생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집 수요가 살아 있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지가 않았어요. 지금 뭐 오른다 내린다 말은 많지만 전체적으로 꺾이지 않고 있고요. 이 집 수요에 대한 그런 기대, 집을 사겠다는 이런 생각, 또 집값이 오를 것 같다는 믿음, 이런 거는 이자율에 별로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집값이 오르면 그 이자율 차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충분히 보상을 해주거든요. 워낙 많이 오르니까. 두 번째는 요번에 그 50년 주담보하고 연결을 해보면 50년짜리 주담대를 하는 사람이 50년 동안 그 빚을 갚을 생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레버리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집에 대한 수요가 전혀 꺾이지 않았다. 그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과는 집값은 진짜 별로 관계가 없더라. 그게 제 생각입니다. 미국은 사실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즉 주거용과 상업용이 있으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하나가 더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오른 거를 더 많이 짓고 안 오른 거를 안 짓고, 그러니까 다시 이게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는 주거용과 상업용이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상업용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집값, 주거용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실 상업용에 요즘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PF도 문제고 또 뭐 상가들도 안 좋다고 뭐 유튜브에서도 난리를 치잖아요. 또 상가들은 또 그런 면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런 면들이
주거용에는 영향을 별로 안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게 제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좀 속된 말로 하면 사람들이 돈이 없지 수요가 없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출을 해준다든가 이러면 집을 사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집값에 대한 믿음인데 이거는 전세하고 생각을 해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전세값도 사실은 집값이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전세값이 사실은 올라야 되거든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요. 근데 그 지방의 집값은 100원이에요. 전세는 60원이 아니라 당시에 105원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원이면 사는데 왜 105원짜리 전세를 들어가냐면 2년 있다가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때 집값이 내려갈까 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값을 내려간다 그러면 집을 사지 않고 월세가 됐던 전세가 됐던 이렇게 빌리게 되는데 사실은 전세 가격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내리고 있고, 물론 이자율이 오르니까 전세값이 내려가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전세가 사실은 사금융이거든요. 집을 사는데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사금융으로 레버리지를 한 거기 때문에 집을 사서 전세를 주는 사람은 사실 집을 100원에 사서 60원만 더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원 내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집값이 내리면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이 집을 사서 전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에 대한 기대는 살아있는 것인데 요번에 이런 거를 보니까 집값에 대한 수요가 좀 줄지 않았나 했는데 제 생각에는 별로 줄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세 얘기가 기왕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집값의 제일 탑은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였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전세의 최고점은 22년 9월경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역전세난이 문제라고 하지만 22년 9월이 제일 높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세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2년이 오는 24년 9월부터는 역전세가 거의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많이 내려와서 돌아섰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 9월까지는 역전세에 좀 영향이 있지만 24년 9월부터는 그게 현상이 오히려 또 반대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이번에 본 거는 결국은 수요의 문제인데 공급에는 한계가 있고 이 수요, 특히 실수요보다도 가수요 또는 기대가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 집에 대한 수요가 실수요가 어디 있고 가수요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다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값에 대한 기대가 꺾이지 않았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의 전망은 양극화가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양극화가 되는데 이게 지금 높은 집이 있고 비싼 집이 있고 싼 집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벌어지는데 벌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얘는 더 오르고 얘는 더 내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저는 올라가면서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런 식으로 구태여 만들자면 불 스프레드 올라가는데 스프레드는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거고요. 또 한 가지 집값에 대한 얘기는 집값도 가만히 보면 글로벌리 같이 움직여요. 우리가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우리나라 주식은 해외 주식하고 관계가 없었거든요.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나라 집값하고 미국 집값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10년만 보면 미국 집값 오를 때 우리도 오르고 중국 집값 오를 때 우리도 올라요. 근데 미국 집값은 지금부터 앞으로 2, 3년 동안 집값이 내릴 것 같진 않거든요. 중국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면 중국 집값도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세계의 모든 사이클이 올라가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도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진짜 먼 훗날의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한번 이렇게 점프를 할 위험이 뭐가 있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민이 많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집을 사면서 집값을 많이 올려놓는 거거든요. 유럽에서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비싸게 된 거는 아랍의 부자들이 샀기 때문이거든요.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는 중국이 샀기 때문이고, 우리도 만일에 우리나라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해외에 있는 이민을 받아야 되는 날이 온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집을 사게 될 것이고,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한국의 부동산을 특히 집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또 한 번 점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연은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집값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집값이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특히 내년 9월, 내후년 9월 앞으로 향후 2년 내에 서울과 경기는 정고점을 다 회복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